기병은 항상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시 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군대를 모아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책임 못 져요. 패망한 나라에 뭐 명장이 있겠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더 드라마틱한 명장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장군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군사 전문 기자 태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학자 임민환입니다. 오늘 군대 읽어드립니다 에서는 역사의 흐름까지 슉 바꿀 정도로 영향력 있었던 세계의 명장 탑5와 그들이 활약했던 전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기준에 뽑느냐에 따라서 명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점령한 영토의 크기가 얼마냐, 전술 능력이 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명령들은 역사를 바꾼 어떤 전술적 변혁을 이뤘던 사람을 기준으로 했어요. 명장 탑5에 들어갈 만하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출발점이 있어요. 수많은 명장들이 나오는 출발점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무조건 알렉산더에서 시작합니다. 알렉산더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거는 고대 그리스 군대는 이제 팔랑크스잖아요. 방패 들고 이거 하는 건데 단점이 뭐냐면 다양한 상황에 적응을 못해요. 예를 들면 적이 뒤로 들어온다거나 궁병으로 공격한다거나 이런 점이 있으면 대응을 못하는데 거의 5m짜리 창을 드는 장창 보병대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가장 큰 장점, 강철 대응으로 들어가서 부셔라. 대신 모든 걸 포기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른 여러 가지 병종들을 가지고 옆에서 무한하게 합니다. 각 파트들이 전쟁터에서 가장 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과감하고 용감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가 앞장서서 해요. 이렇게 얘들을 들고 다니면서 다른 부대들, 뭐 예를 들면 경보병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위 부대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즉각적인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 군대로 바꿔놓습니다. 꼭 꼽는 전투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원정 중에 벌어진 이소스 전투를 꼽습니다. 기원전 333년 11월 아나톨리아의 남부 이소스 평원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그곳은 현 튀르키예의 하타이주라는 곳인데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군대가 격돌한 대회전인데요. 약 4만 명의 병력을 가진 알렉산드로스 군대가 그 2배가 넘는 10만의 페르시아군을 상대로 대승을 이룬 전투입니다. 양 군은 이소스에서 11km 남단의 피나루스 강에서 마주치게 되죠. 남진을 하던 다리우스의 입장에서는 1-2km 정도의 평지가 있어서 자신의 주력 병력을 충분히 진을 펼칠 수 있고 우측에는 바다가 있고 좌측에는 언덕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이 최적의 장소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 북쪽에서 진을 펼칩니다. 북진을 하던 알렉산드로스의 병력은 진을 펼친 페르시아의 군을 상대로 좌익과 우익에는 기병을 배치하고 중앙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페르메니온 장군의 팔랑크스를 배치를 합니다. 알렉산드로스 자신은 엘리트 기병인 헤타이로이 기병과 함께 우익에서 위치를 하죠. 페르시아 기병이 강을 넘어 공격을 하는 것으로 전투가 개시가 됐고요. 중앙에 마케도니아 팔랑크스 병력들이 강 쪽으로 진군을 하자
페르시아 군수들이 사격을 시작을 합니다. 화살이 하늘을 뒤덮었지만 팔랑크스 병력들은 계속 전진해서 강을 넘어 페르시아 중군과 접전을 벌였고요. 알렉산드로스의 기병대가 강습을 우측에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접전을 하면서 양측 모두 고전을 하다가 결국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왕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를 사로잡으려고 돌진을 합니다. 다리우스 3세는 결국 후퇴를 결정을 하고 왕이 후퇴를 하자 페르시아군 전체의 진이 무너집니다. 마케도니아군은 계속 추격을 하면서 정가를 확대했지만 날이 저물면서 전투가 정리가 됩니다. 전투 결과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군은 7,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에 반해서 다리우스의 페르시아군은 약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포위 선멸전의 정석으로 위대한 다리우스 왕에게 첫 번째 패배의 쓴맛을 보여줬는데요. 알렉산드로 대왕의 명장으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전투가 가우가멜라 전투입니다. 영화 그 알렉산더 대왕 첫 번째 나오는 전투인데 기원전 331년 10월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스 동맹군과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군이 가우가멜라 병원에서 대치하게 됩니다. 양쪽 병력은 헬라스 동맹군은 약 47,000명이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이 그리스 군보다 몇 배 많았던 건 확실하고요. 이수스 전투에서 보병을 잃은 다리우스는 코끼리 부대, 전차 부대, 기병을 중심으로 이중의 횡진을 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군대는 그 좌익을 강습해서 페르시아군을 괴멸시킵니다. 이 과정은 정말 드라마틱한데 알렉산더가 기병을 이끌고 다리우스의 심장부로 돌진할 때 그 옆에 있던 모든 그리스 부대들이 자기 앞에 있던 적을 보려두고 상황 판단하는 겁니다. 아, 여기가 우리의 승부수다. 싸우던 애를 버려놓고 알렉산더를 엄호한다고 뛰어들어요. 적군을 뒤에 달고. 위대한 지휘관들이라면 이게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일이에요. 전쟁과 세계의 흐름을 바꾼 명장 탑5에 또 누구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징기스칸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의 정복 전쟁은 진짜 정복 전쟁이었죠. 기병은 원래 세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들이 되게 독재적으로 잘해. 왜 우리가 술래잡기 할 때 서로 뱅뱅 돌듯이 이쪽에서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10,000명의 군대도 갑자기 빠른 애들한테 공격을 당하면 몇 명은 깨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평원에 다니면서 500명이 하루에 3번씩만 공격해도요. 하루에 적군 1,000명을 죽일 수가 있고 10,000명 군대라도 이런 거 서너 번 다 나가면 30% 전멸이에요. 그럼 못 싸우게 돼요. 이래서 이 기병은 원래 무서운데 중요한 건 부대가 벌판에 흩어져서 지멋대로 돌아다니면 전술적 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병은 항상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징기스칸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연락병 체제를 만들어서 하루에 1,000km를 포괄했습니다. 요즘 무전기 갖고도 1,000km 안 되잖아요. 네. 매일 그 당시 그 징기스칸 군대 장군들이 아니 사령관하고 한 1,000km가 떨어졌는데 매일 쪽제가 잔소리 건데 말고삐 잘하고 있지 뭐 이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많은 군대를 1,000km의 전쟁을 기병으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병들의 어떤 전술적 움직임에서도 어떤 돌격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엄청나게 했고요. 용감하다고 말 안 듣는 놈을 제일 싫어했대요. 차라리 저런 놈보다는 무식하게 말만 잘 듣는 애가 낫다. 왜냐하면 기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임기응변이 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병하고 좀 다르거든요. 말 타고 뛰니까 징기스칸이 말하는 멍청한 애라고 그래도 뛰면서
뭔가 임기응변은 되는 거야. 그런데 저 잘났다고 여기서 벗어나는 애 절대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당시에 징기스칸 군대를 이길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칭기스칸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의 명언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을 끝까지 이루는 데 있다. 사실 징기스칸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불우했던 삶을 살았죠.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 운명을 탓하든지 아니면은 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을 잃게 되는데 그는 뭐 운명을 탓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바꾸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제국을 만들게 되죠. 배신당한 사람은 배신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게 소극적이 돼요. 근데 징기스칸은 그걸 겪고 나니까 배신하는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아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징기스칸이 정복보다는 상대방 애들 배신시켜가지고 정복한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상대방의 어떤 부족들을 통합할 때 딱 보면 저기 배신할 애가 누구냐는 걸 딱 집어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징기스칸의 전술을 보면 대부분 심리 전술 혹은 가장 후퇴, 즉 후퇴하는 척하면서 심리적으로 적을 안심시켜서 끌어당겨서 격파를 하고. 훌륭한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 자기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맨날 하늘 탓하고 남 탓하고 거기 치여서 하는데 오히려 그걸 경험으로 바꿔서 내가 물속에 빠져봤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사람이 공포를 제일 잘한다.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승자죠. 너무 알려져 있지 않은 분 중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명장들이 있나? 바로 지금은 패망했죠. 남베트남 군의 장군이었던 트롱 장군입니다. 패망한 나라에 뭐 명장이 있겠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패망한 나라일수록 더 드라마틱한 명장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 원래 잘 싸우잖아요. 근데 이 공수부대는 미군들도 존경하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부대였더라고요. 맞습니다. 간단히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970년 8월) 소장으로 진급을 하면서 메콩 삼각주 지역을 책임지는 사군단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군단장으로 부임한 그는 휘하의 3개 사단을 연대 전투단으로 개편을 하고 지역 민병대와 연계해서 신출기무라는 베트공을 상대로 성공적인 지역 방어를 실시합니다. 1972년 3월 30일 부활절 공세가 시작되자 북베트남군은 12만 명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실시합니다. 남베트남군 3사단은 전력의 열세에 무너져 버리고요. 광트리를 점령한 북베트남군은 여세를 몰아 남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해당 지역을 담당한 1군단장 반티우 장군은 전선 정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사이공 정부에서는 그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 그럼 트롱 장군을 보내자라고 해서 트롱 장군을 1군단장으로 부임을 시킵니다. 지휘권을 인수받은 트롱 장군은 지리멸멸해서 후퇴하고 있는 병력들을 원대 복귀시키고 TV에 출연해서 자신이 끝까지 후예를 지킬 것이다. 적을 격퇴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기 전에 후예의 방어는 그의 말대로 튼튼해졌고요. 오히려 반격을 개시해서 9월이 되자 광트리를 수복합니다. (1975년)
북베트남군의 공세가 시작이 되자 남베트남군은 무너졌고요. 사이공은 트롱 장군에게 후회를 사수하라고 처음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명령이 갈팡질팡해요. 후회해서 병력을 다시 재배치해서 다낭으로 내려가라, 아니 다시 후회로 가라, 이렇게 사이공에서 명령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이에 그는 어떻게 병력을 배치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결국은 다낭으로 후퇴하라는 사이공의 명령을 따라서 후퇴하는 와중에 그가 지휘하던 1사단은 피난민으로 가득 찬 도로에 적체돼 있다가 북베트남의 포병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살아남은 병력은 탈영을 하거나 약탈자가 됐고요. 환멸을 느낀 일부 장교들은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합니다. 다낭까지 겨우겨우 후퇴를 했지만 다낭 역시 무정부 상태였어요. 트롱과 사령부는 해군을 동원해서 철수를 해야 된다라고 사이공에 건의를 했지만 아무것도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낭에서는 16,000여 명의 군인들과 5만여 명의 시민들만 해상 통로를 사용해서 철수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100여 대의 항공기 그리고 수많은 군 장비 7만 명이 넘는 남베트남군 병력이 다낭에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사이공의 도착은 겨우겨우 했는데 그런 그를 합참 부의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사이공 방어를 맡겼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그는 병을 얻어서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지휘할 수 있는 병력조차 없었어요. 결국 사이공이 함락되던 날인 1975년 4월 30일 미군 헬기 편으로 사이공을 떠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명을 꼽으신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는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당나라의 장군 이정입니다. 이정은 당태종의 신하였고 당나라의 개국공시죠. 물론 이정이 이제 고구려 침공의 주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정이 만든 육진병법은 삼국시대에도 수용이 됐고 전쟁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중요한 면적의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의 역사의 군대를 바꾼 것이 이정의 전술입니다. 당나라 군대가 엉터리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데 이 당은 중국의 당나라가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중국을 항상 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중일전쟁 하거나 청일전쟁 했을 때 이제 중국 군대 형편없어. 그거를 당나라 군대라고 표현한 거고요. 중국 역사상에 가장 뛰어나고 해외 정복도 많이 했던 군대가 이제 왕조 당나라의 군대였습니다. 그 군대를 만든 사람이 이정인데 중국군이 이게 주로 농민군을 모으잖아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하고 또 달라. 수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중국은 행정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나라 군대보다도 대병력을 모아서 집결시키고 이동시키고 이런 거는 참 잘해요. 아마 그건 최강인 거야. 근데 이제 막상 붙었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을 책임 못 져요. 원래 이 당시만 해도 다 중요한 건 기병인데 기병 능력이 또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정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기병의 단점이 뭐냐? 기병의 단점이 뭐냐? 뭐 같으세요? 기병의 단점은 가장 치명적인 단점. 일단은 진을 펼치기는 조금 그 정확한 지적이신데 이제 제 표현대로 하면 말의 지능 수준으로만 싸울 수가 있어요. 말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투는 할 수가 없어. 돌격 앞으로 돼. 원진을 펴라.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의 지능으로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보병은 인간의 지능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떤 군대보다도 병력이 많아. 그러면 얘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전투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보병의 엄청난 집단군을 작은 대형으로 쪼개가지고 수많은 변형진을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모든 도형의 기본이 되는 건 사실은 삼각형이에요. 계속 보병진을 삼각형으로 만들어요. 기본 대형. 자, 그런데 사실 삼각대형은 취약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삼각대형은 잘 안 쓰는데
모든 단위를 삼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이 삼각형으로 원도 만들고 사각도 만들고 이런 별 모양도 만들고 해서 어마어마한 파생진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되니까 이 어마어마한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적응력이 좋아져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싸울 수 있게 되고 기병이나 군병이나 그 안에 창병이나 이런 거를 또 로테이션을 시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병이 돌격해오든 뭐 군병을 가져야든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엄청난 효율성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 찬란하다고 해서 꽃 화자를 써서 육화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됐던 장군들 중에 아마도 유일하게 생존해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 미국 제26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제임스 매티스 매드독 장군입니다. 미국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매티스 장관을 임명했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왜 매드독이냐 하면은 좀 언행이 거칠어요. 처음에 시작은 되게 부드럽게 시작을 한대요. 이라크 팔루자에서도 지역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아주 부드럽게 시작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언제나 좀 강한 거를 한대요. 병사들, 특히 해병대에게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그리고 신적인 리더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간 강습 작전 후에 사병과 장교들이 지쳐있는 모습을 보자 최소 인원만 빼고 전원 지침을 시킨 뒤에 자신이 직접 총을 들고 보초를 섰다는 일화가 있고요. 장교들에게는 아주 엄하고 병사들에게는 너그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후에 알려진 일화 중에 하나가 아프간 전쟁 때 본인이 휴가를 얻게 되면 휘하에서 쌓았던 사람들 중에 전사했던 가정을 방문을 해서 그 가족들을 일일이 위로를 한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2018년 12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시리아 철군 강행에 반대하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치군인 혹은 정치 관료가 아니라 끝까지 군인 정신을 지킨 장군이었죠. 장군들이 일정 계급으로 가면 이제 관료가 되는 현상이 많아요. 정치 쪽으로 가면서 자신들을 키워준 군과 국민들을 조금 안일하게 여긴다든지 조금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매티스 장군을 명장으로 꼽은 이유가 그는 국방부 장관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 정치로 나갈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위인과 영웅은 새로운 그거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아는데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절벽에서 누가 물에 빠졌는데 쟤를 구하러 뛰어들어가자. 이게 그 순간의 용기로 절대 안 돼요. 정말 평생 살아오고 고민하고 신념을 가지고 준비된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내 전 인생을 걸고 준비해야 된다. 요거를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